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봅니다.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 중국 최대의 명절인데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가 공식적인 춘절 연휴라던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공식 춘절 연휴는 일주일이지만 정월 대보름인 22일까지 보름 동안은 명절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한 달 동안 휴일을 갖는 곳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춘절 전날 밤에 만두를 빚고 춘절 전날 먹는 저녁밥을 니엔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엔판을 먹으며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지난 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 동안 상하이는 도시가 텅 빌 정도로 고향에 간 사람들이 많아서 도시 평균 기온도 낮아지고 무엇보다 스모그 없이 맑은 공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좋은 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 교통체증이 없어져서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도 15분밖에 걸리지 않아 도시 투어를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춘절에 상하이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도 많아서요. 대부분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곳은 춘절 당일만 쉬고 일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춘절 연휴 기간에 일을 하면서 평소 임금의 두세 배가량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네, 들뜬 분위기가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설 대목 이렇게 해서 경기가 활기를 찾잖아요. 중국에서도 네. 이 춘절 기간에 소비가 좀 활성화되는 편입니까? 네, 올해 중국의 춘절 기간 소비는 경기도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제조업 계통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춘절 보너스를 아예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또 춘절 음식장만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지들 위해 쓰는 비용은 넉넉하게 지갑을 여는데요. 식음료 부분과 바이주, 돼지고기가 호황입니다. 음식장만을 위해 춘절 기간에 잡는 돼지가 무려 6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 상하이 외곽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직접 돼지를 잡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외국 여행객에게도 그 음식을 나눠줄 정도로 훈훈한 춘절 인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정성으로 춘절을 맞이하는 인민들도 많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춘절 식재료를 사는 것과 또 한 해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화려하고 향기가 진한 꽃을 사서 집안을 꾸미는 등의 지갑을 여는 것에 대한 부담 적은 지출이 이번 춘절의 풍경입니다. 네, 자, 올해도 29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고향에 갑니까? 네,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3일까지를 춘절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교통편들이 증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차로 이동하는 게 제일 많고요. 중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비행기라든지 침대기차, 침대버스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고향에 가는 카풀이 유행인데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도 적게 들고 편하게 고향을 오갈 수 있어서 인기라고 합니다. 네, 춘절을 맞아서 어린이 택배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어린이 택배 서비스, 이거 뭔가요? 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유지 얼통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택배입니다. 매년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이 택배는 그 생업으로 바쁘고 일 때문에 기성할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혼자 고향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어린이 실종이 많은 나라라 그 시정부의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칭다오시 정부가 가장 먼저 고속도로 노선에 유지 얼통을 허락했는데요. 어린이 택배 업체 직원이 고향까지 동행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동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버스 터미널에서 고객 정보와 아이 정보 또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하면 이 마중 나온 가족은 6자리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에 바쁜 부모와 고향의 가족들은 이 귀한 손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어린이 택배 서비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서비스 같은데요. 자, 춘절 연휴에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이 폭죽 파티, 또 등불 축제 이런 이 화려한 행사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병폐가 더 많습니다. 네. 새해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새해 첫날이면 천지를 뒤흔드는 폭죽 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아하. 이런 풍습은 악귀를 쫓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에서는 춘절에 쓰일 폭죽을 사기 위해 한 달 월급을 쓴다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춘절의 베이징은 춘절 스모그인 폭죽 연기로 인해서 이 공기 오염도가 최악 수준인 6급 585 마이크로그램까지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시의 춘절 폭죽 쓰레기는 413톤에 달했는데요. 또 폭죽 공장의 폭발 사고나 인명피해, 재산 피해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어 반대로 상하이는 폭죽을 터뜨리면 신고를 받고 또 벌금을 물린다고 핸드폰 메시지로 통지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폭죽 터뜨리면 안 된다고 사인도 받아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단속을 했는데 동원된 인원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상하이는 인민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역에도 경찰을 배치해서 지난해 춘절 행사로 와이탄 압사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도 하고 있고요. 기차나 지하철역에는 그 신분증 검사를 강화해서 테러 통제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상하이처럼 이 폭죽놀이를 아예 금지한 지역은 13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102년 전통의 춘절 문화를 없앤다는 반발도 적지 않아서 이 중국 당국의 입장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우리나라의 유통업계들을 보니까요. 이 춘절 연휴를 맞아서 이 유커 관광객들을 위한 마케팅들이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간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떠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춘절 연휴 기간에 대략 해외 여행자 수를 6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게 무비자와 입국 시 입국을 허용하는 도착 비자 혜택을 주는 나라와 지역이 총 53개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니 중국인의 해외여행 기회는 많은데요. 이번 춘절은 경기 둔화로 돈을 아끼는 근거리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로는 태국과 일본, 한국 순으로 1인 평균 2,000위안에서 3,000위안 정도가 드는 단체 투어하기 좋은 여행지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중국 여행사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중국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 내 여행을 하자는 프로모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휴일도 길고요. 또 오랜만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쇼핑하는 것이 인민들은 춘절을 보내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